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롯데쇼핑, 가스공사, 4사는 알차고 이익이 느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평가된 낙폭 과대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현재 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혹은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면서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목도 현재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상장사 280곳 가운데 중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순 자산 비율인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이 44.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고주가 수익률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현재 지금 보여지면 PBR이 낮은데도 PER이 높은 것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신호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BR이 0.83배에 불과하는 게임 회사 넷마블이 PER이 34배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1년 전 26배에서 대폭 상승을 했고 주가 낙폭보다 실적 부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현재 EPS가 2,795원 정도 떨어지게 됐고 넷마블은 올해 296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PBR과 비교를 했을 때 이 PER이 높으면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PBR 종목 같은 경우에 ROE가 또 낮다면 기업 자산에 창출되는 부가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PB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면서도 PR보다 높고 또한 ROE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 그런 종목들, PBR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PBR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ROE랑. ROE가 사실 한 10% 정도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상, 그리고 PBR이 PER보다 높은 상황, 요런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PBR이 1배 이하가 되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성장 가능성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한솔재지, 삼성생명이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도 나와 있고, 자, 하지만 이제 PBR이 높지만 PER이 낮은 주식도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높은 ROE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PBR이 9개 불과한 넥스트는 PBR이 3.9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엣지 F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PBR이 이렇게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군요. 네, 현재 그럼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PBR이 1배 이하이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요. 그 다음에 PER이 생각보다 높은 기업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까 지금 넷마블이 34배라고 했으니까 사실 PER이 10배 이하인 거. 네, 요거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이 10배 이하면서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지고 거기에 또 ROE까지도 10% 이상이면 굉장히 나이스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투자한 기업들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한솔재지, 그 다음에 여기가 DL이겠죠. DL, 그다음에 롯데지주,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대우건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나왔던 종목들 한번 싹 다 보고요.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아직 못 간 기업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차트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를 정리하고 그 영상 바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PR이 15배입니다. 조금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습니다. 자, PR은 1배 이하이므로 적정선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자, ROE가 사실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ROE가 원래는 마이너스였다가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 그리고 전환이 될 거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갖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거.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단기순이익이 적자이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EPS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섰고, 거기에 이제 배당금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 전년도 수준들보다는 비슷하게 주면서 흑자 전환이고, 혹시나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작년들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단기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간다라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PR이 좀 다소 높다라는 점은 조금 악재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최근 이제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2.3% 올라왔었고, 외국인이 샀을 때가 하락을 하면서 샀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가 또 지금 한 절반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나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면 딱 보이죠. 월봉으로 보이면 요 82,000원이 저점이었다라는 거. 코로나 저점이었고, 요건 제외하고 그 이후에 좌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이제 살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올 것 같아요. 9만 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싸움일 것 같고, 만약 못 지킨다면 요때처럼 하락이 찍힐 때 뭐 매수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 9만 원에서 지킨다라고 한다면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 투자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3조에 달하는 기업이고, 코스피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사하면서 되게 놀랬던 것은 바로 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3.78%,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떨어진 걸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재무제표 먼저 좀 보자면, 일단 PER 4.43배로 낮습니다. 그리고 PBR도 0.54배로 낮고요. 배당도 올해 첫 실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흥 SC에게 인수를 됐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또 그에 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ROE도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맞지만은 뭐 인수되고 나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설도 또 따냈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건설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약간의 원전 얘기도 또 같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뭐 발판도 있었고, 풍력, 수소연료 전지 가속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건설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뭐 사도 될 만한 위치이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전에 한번 이 인수가 완료가 된 이후에 하락했던 그 상황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많이 정리가 됐고요. 저는 요 가격이라면 사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전 떨어지기 전 주가였기 때문에 솔직히 요 정도까지 내려올 주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튼튼한 모회사가 하나 생겼고, 앞으로 사업만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고 또 건설 시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것 뿐인 거고, 결국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주택 뭐 또 그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들과 공급량이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우건설 요 정도 지금 레벨에 요 정도 재무제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번 건설사들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저라면은 대우건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여기는 최근에 한번 올랐었던 점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스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미 시세가 몇 번 나왔었던 그런 주식이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이익 레벨치가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년에 나왔던 거고, 일단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 ROE, PER, PBR, 거기에 배당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네,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달은 이제 이번 달이 아니죠. 3분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찍힌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아해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 이제 장 마감할 때 엄청 좀 올라왔고, 하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 아직도 한참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이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직까지는 저레벨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올랐다라는 거 제외하고요.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라는 게 신세계 인수, 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할인점은 부진하지만 백화점, 패션, 그 다음에 식음료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지마켓 지분 인수도 했고요. SKC 컴퍼니하고 스타벅스 지분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컴포텍스 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실시를 했고, 스타컴 중심으로 해서 물류 이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겠죠.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 상태를 좀 다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실적 같은 부분도 보시면 ROE 10배고요. PER 5배, PBR 0.56배, 거기에 배당까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훨씬 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3,126원 줍니다. 자,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예,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으로는 작년도 이익치보다 굉장히 낮고요. 그죠? 네.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봉이 좀 아까운 거예요. 이 뉴스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요 봉이 나오기 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다면, 예, 요 레벨쯤에 투자를 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좀 아쉽습니다. 예, 요 구간에서 좀 평균가로 샀으면 요 가격에 샀을 건데, 네, 조금 늦게 알고 있는 것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저기는 좀 눈여겨보자, 라는 거. 신세계는 어쨌든 그 면세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네, 더 현대가 오픈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네, 1조 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일단 보시면 6배 PER, 그 다음 0.29배, 그리고 배당까지.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아쉬운 건 ROE가 5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률은 그나마 작년보다는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호황기보다는 좀 못 미치는 성과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의 이 성과들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이 눈에 제일 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현대백화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전에는 요 레벨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사실 좀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 어느 정도 챙겨주니까 방어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줍니다. 물론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 주는 거는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먼저 보시면 3,050원 줍니다. 작년보다 좀 적게 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들어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우선 저퍼 0.63배, 그 다음 PR은 11배 정도 됩니다. ROE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굉장히 높고요. 네,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재무표로만 봤었을 때 그 역대 최저퍼, 그 다음에 최저 P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 삼성물산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원전에도 살짝 관련이 되어 있고, 살짝이 아니죠. 원전하고도 뉴스케일 파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네, 패션 쪽 여러 가지 상사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지주회사의 구조로 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므로 저는 뭐 나쁜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주가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네, 많이 다가오진 않아요. 요 레벨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뭐 1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좀 가망성이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삼성물산은 1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 원 근처 왔다. 정말 10만 몇천 원 왔다. 그럼 사시면 좋습니다. 사시면 좋아요. 10만 몇천 원 왔으면 사놔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배당이 어쨌든 간 3천 원 정도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나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성 2주 사면 효성 한 주 사면 이거보다 높아요. 효성 배당률이 6,330원이니까 그런 거 한번 제가 자꾸 효성을 파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애매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DL입니다. DL인데 우선 재무표부터 보시면 PR 5배, 그 다음 PBR 0.36배 배당주고요. 그 다음 ROE 6.75배, 7%. 별로 좋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실 좋지 않은 게 유일한 기업이 이 DL입니다. 뭐 분할되고 뭐 재상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재무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높아서 그런 것 뿐인데 또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져보고 꼼꼼히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9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쭉 한번 봤는데요. 사실 지금 제일 이제 제가 좋아 보이는 건 현대백화점,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그다음에 롯데쇼핑과 그다음에 삼성물산, 신세계는 좀 주가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랐던 전적이 있고 또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이제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위험 부담을 생각을 해서 조금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DL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는 걸로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